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김규나의 선전포고 오늘도 또 돌아왔습니다. 이 방송은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유튜브 채널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방송의 저작권을 포기를 하오니 여러분들이 좀 최대한 많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 채널에 좀 갖다 올리시고 널리 배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김규나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김규나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우리 김규나 작가님 목소리가 조금 작으신 것 같아요. 좀 더 크게 할까요? 아니, 우리 감독님 마이크 소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예. 아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 찬바람이 조금 이제 부는 것 같아요. 네, 예. 잘 여름을 잘 지낸 것 같고요. 이제 곧 가을이 오는데 예. 아주 뭔가 좀 시원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가득합니다. 아, 시원한 바람이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민으로. 미국 그 중간 선거 끝나고 나면은 한국에 아주 찬바람이 불 거랍니다. 쌩쌩 그냥 북한 석탄 문제 등등 해서 아주 찬바람이 불 거라는 미국의 소식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참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네. 너무 찬바람이 불어서 다 죽으면 안 되는데. 잘 버티셔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선택한 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책임은 이제 국민들이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오늘은 모파상 비계덩어리, 내가 하면 노메스, 남이 하면 불륜, 구역질 나는 인간 군상들. 네. 제목이 좀 센인가요? 예, 아니요, 제목이 요즘은 원체 이 충격적인 것들이 많아가지고, 야, 이거 오늘 어떤 이야기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일단은 먼저 들어가는데요. 네. 저희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 잡았습니다. 아, 뭐요? 이게 지난번에 했던 거죠.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지으려는 이유. 김규나의 선전포고. 3번. 이게 24일날 8월 24일날 00시 02분 새벽이죠. 새벽 02분에 00시 02분에 제가 자다가 날 캡처를 떴어요. 휴대폰으로 떴습니다. 휴대폰을 캡처를 떴는데 그때 조회수가 5634였고 좋아요가 87이었는데 3시간 24분 뒤에 캡처를 뜨니까 5625로 이게 줄어들어 9가 줄어들었어요. 조회수가 9만큼 줄었고 873 좋아요는 1이 늘었어요. 872, 873, 63, 5634, 5625. 뭐죠? 어떻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조작되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조회수가 거꾸로 가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시계는 거꾸로 간다에 우리 김규나 작가님께서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니까 대한민국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네요. 시간은 가고 있는데 조회수는 역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게요. 이게 누가 이러는 건가요, 정말? 그래서 제가 이거 영문으로 쓴 거는 구글 본사에다가 이거 신고하려고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 상당히 이거는 조회수 조작은, 왜냐면 구글하고 저희하고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광고비가 발생되는데 조회수로 조작한다는 거는 광고비를 안 주기 위해 가지고 꼼수를 부린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불법적이고 이게 범법적인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거 언론에 대한 탄압 아닌가요? 언론 조작. 근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지금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댓글이 삭제된다, 알람이 안 온다, 조회수가 이게 줄어든다. 이게 우리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들까지도 다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새벽에 하면 모를 줄 알았겠지. 그러게요. 왜 안 주무셨어요? 제가 새벽에 1시간 단위로 내가 자다 일어나가지고 휴대폰으로 뜹니다. 우리 방송들 다 뜬다고. 아니 딱 보니까 제 눈썰미로 봤을 때는 조회수가 줄어드는 느낌이 나는데 이게 왜냐면 이 올라가는 속도나 보면은 이게 최소 한 10,000 이상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 정체되어 있더라고요. 정체가 될 이유가 없는데 한 10몇 시간씩 정체되어 있고 하니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계속 뜨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 조작을. 아니 제가 나와 선전포고한 게 그렇게 무서운가요? 그러니까 지금 구글에서 지금 좌파 매체들에서 지금
유튜브에 뭐 소위 말해 보수 성향의 목소리가 너무 세다. 이거 죽여야 된다, 잡아야 된다, 뭐 이런 기사들이 좌파 매체들이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고 네, KBS도 네. 또 뭐 그런 방송도 하고 있고 하는데 네. 지금 자기들이 언론 통제를 할 수 있다고 메이저 언론 다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좌파도 그렇고 우파도 그렇고 안 보죠. 텔레비를 안 보는 네, 거예요. 안 보죠. 신문을 안 봐. 그럼 유튜브만 봐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자기들의 해방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놔뒀는데 보수 성향의 이 사람들이 계속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올리니까 여기서 이제 점령당하기 시작하니까 여론 조작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고 하는 겁니다. 더 쇼킹한 거 보여드릴까요? 네. 이거는 트럼프 내년에 문재인 정권 교체하는 이유로 해가지고 월요일날 지난 네. 월요일날 방송을 했는데 네. 비공개 상태로 잠김해가지고 7,900 그러니까 조회수가 이게 하루도 안 돼가지고 몇 시간 만에 7,900까지 올라가고 급격하게 상승을 네. 하는데 네. 유튜브에서 임의적으로 이 비공개로 잠궈버린 거예요. 아, 잠근 게, 그러니까 디펜스 잠근 게 아니에요? 저희가 잠근 게 아니고 비공개로 뭐 그때는 뭐 처음에 뭐 해가지고 뭐 이사서 떴길래 내가 이거 말도 안 돼. 이 뭔지 들어가서 보니까는 이거를 잠궈놨다고 이의 신청하라 해가지고 이의 신청하니까는 비공개 상태로 잠기게 말도 안 되더라고요. 돼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네. 오후 2시에 원래 그 총원의 길이라고 공산 제국주와의 백년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네네. 그거 대신에 이날 했던 방송을 다시 한번 방송을 더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으면 아니 조지 프리드먼이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네. 설명을 해줬어요. 네. 근데 무슨 대부분의 광고주에게 물어봤나 다? 광고주들한테? 적합하지.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말도 안 돼요. 지금 보수 이 채널에 대해 가지고 돈줄을 차단해야지 이걸 안 할 거 아닙니까? 유튜브를.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계속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올라가다가 만약에 며칠 딱 중간에 셧다운 됐다가 며칠 만에 정상으로 돌아오죠? 그럼 사람들 또 안 본다고. 그렇죠. 예. 올라갈 때 탄력을 받아야지 몇만이 올라가지. 이 꺾여버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방해를 하는 거죠. 아, 아니 여기 유튜브에 보면은 포르노 섹스 한번 쳐보세요. 포르노 비디오 섹스 비디오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다고. 그런 거 차단 안 하죠. 차단 안 해요. 그냥 뭐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뭐 허위사실들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는데 맞아요. 그 차단 안 해요. 네. 차단 안 하는데 왜 뜬금없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게 차단하냐고. 무슨 우리가 뭐 메타 메타 태그 무슨 뭐 위반했다 이거지. 네. 무슨 메타 태그. 맞아요. 우리가 또 매번 이 방송 만드는 거 똑같이 만드는데 이때는 문제 없는데 왜 이때는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거죠. 특히 왜냐면 이거는 내년에 어떻게 미국이 정권 교체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 문재인 그렇죠. 정권 교체하는 무섭죠. 그 정권 사람들한테는. 교체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놨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듣기 싫은 그렇죠. 이야기들이 네. 퍼지면은 근데 왜냐면 이 책에 나오는 내용에다가 국제정세 돌아가는 걸 플러스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듣기 싫다는 그렇죠. 이야기죠. 예. 무서울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 지금 얼마 안 이 남았죠. 깔딱송 여기까지 네. 왔다는 거예요. 네, 지금 맞습니다. 자기들이 네. 언론 조작하고 하는 게 안 먹힌다는 거죠. 이게 지금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지금. 통계청도 이번에 뭐 경질하고 다시 통계청장을 임명했죠. 네. 경질했더라고요. 네. 경질하고 네. 저기 새로운 통계청장을 임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맞아요. 뭡니까 저기 최저임금 인상이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이런 데이터를 제공한 사람인 통계청장이 됐어요. 가짜 데이터를 조작을 한 거죠. 뭐 보건사회연구원의 뭐 연구소 연구원인가 했더라고. 통계하고 그 보건사회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게요. 통계청하고. 좋은 통계를 만들겠다고 오늘인가 어제 뉴스에 좋은 통계라는 게 만들 수 문재인 있는 정권의 게 좋은 아니잖아요. 통계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불황이면은 뭔가 새로운 경제 동력을 살려가지고 돌파를 해야 되는데 통계 조작을 해가지고 그러게요. 예. 돌파를 하겠다는 거죠. 앞전에 그 잘린 통계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하면은 그런 데이터 없다 하고 지난 6월달에 반박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말을 잘 안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리만은 하죠. 오늘 할 이야기하고 많이 이렇게 예. 매치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고 일단은 저희가 네.
삼성이 방위산업을 포기한 이유라는 책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네. 윈윈 미디어라고 이렇게 출판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우파적인 그 책들은 펴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네, 없어요. 예, 네. 가지고 가면 네. 전부 다 가감해버리고 네. 내가 우리 김 작가님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예 직접 냈어요. 네, 잘하셨어요. 윈윈 미디어라고 냈는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이 신성장 동력인데 그러니까 주식하시는 분들은 방산 비리 하면 뭔가가 비리가 있나 하는데 비리가 아니고 지난 과거 40년 동안 적은 예산으로 빨리 만들다 보니까 절차를 건너뛰어야 되고 썼던 부품은 재활용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뜬금없이 감사원이나 검찰이 가가지고 검사를 하니까 야 왜 너 절차 건너뛰었어 왜 너 뭐 이거 재활용했어 뭐 이런 건 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구속시켰는데 법원에서 다 무죄로 지금 풀려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바로 잡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네, 이런 네. 책을 보시면은 이제 좀 이해가 되고 국민들도 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이런 책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거는 많이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쓴 게 아니고 한국 방위산업학회 최우석 회장님이 썼는데 네. 6428기고 미국에서 유학하셨고요. 준장 예편했고 방위산업 쪽에서만 거의 한 40년 가까이 네. 근무를 하신 이쪽 전문가분이 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위산업 쪽에 주식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이 책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오시면은 방위산업 이 배너가 있어요. 삼성이 방위산업을 포기한 이후 배너가 있으니까 네. 클릭을 하시면 되고 네. 뭐 여기 문의 전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02711-9642번이니까 네. 신청을 많이 해주십시오. 많이 해주셔야지 구글 코리아가 저희 방송을 잘라가지고 광고비를 하나도 안 맞아요. 줘도 책 팔아가지고 이 언론사를 또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 좀 많이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예.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예. 네. 이거 어쩌다가 이래야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저도 책 내줄 데가 없어가지고 네, 많이 헤맸어요. 그 이번에 책은 이거는 어디 네. 어디서 비봉 출판사인가요? 네, 비봉출판사 예. 박기봉 사장님께서 내주셨는데요. 예, 예. 네, 제가 이제 페북에 글을 썼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에 있는 글을 보시는 어떤 선생님께서 이제 박기봉 선생님한테 소개를 시켜주신 거예요. 근데 예. 이제 대표님께서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는 볼게 하고 지인이 추천한 거니까 이렇게 읽으셨는데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추천해서 그냥 한번 읽어봤는데 내가 읽다가 반했어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책을 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예,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 책 낸 출판사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그리고 비봉 출판사가 이 우파적인 내용들 네. 많이 이렇게 책을 많이 내는데 네. 하여튼 우파 출판사들 좀 책 많이 사주시고요. 김규하 작가님 책도 좀 네.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면 저희가 해보니까 책을 이렇게 많이 사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잘. 맞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 네. 겁니까? 오늘 이제 드디어 오늘 이야기 하겠는데요. 우리 벌써 몇 번째죠? 5번째인가요? 이제 오늘은 모파상의 비갯덩어리라는 소설을 가지고 내로남불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서죠. 예.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구글이나 이런 얘기 하셨는데, 뭐 우리가 할 때는 우리가 뭘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인권 침해다 뭐라고 하면 자기들이 할 때는 표현의 자유다 또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로남불에 대해서 한번 하는데 정말 제목 좀 강하지만 구역질 나는 인간들 군상들에 대해서 이 모파상이 어떻게 소설 속에 묘사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거 아니네요. 아직 적응이 안 됐어. 네, 기드 모파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목걸이라는 단편 소설로 많이 알고 계시죠? 예, 여자의 일생이란 장편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 프랑스 작가입니다. 이 작가는 이제 보바리 부인을 쓴 플로베르한테 문학 수업을 받았는데요. 1880년에 정식으로 데뷔한 작품입니다. 이 모파상의 비갯덩어리는요. 근데 이분이 이제 1850년도생인데요. 1870년도에 보불전쟁. 그러니까 지금의 독일이죠. 프러시아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을 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참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한 21살 정도.
근데 참전을 했는데 너무 그 참상이 예. 전쟁 참상이 끔찍했던 거죠. 그래서 그 충격으로 이제 신경 질환에 걸렸었고 뭐 자살 시도도 하고 정신병원에 감금도 됐다가 그걸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예. 43살의 나이로 이제 일찍 예, 사망하신 분이 예.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참 작가들 보면은 50 넘어 산 작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일찌감치 천재성을 다 발휘하고 소진하고 아마 이렇게 일찍 가시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런 게 안타까워요. 아니 저기 그러면 이게 작가들 같은 경우 이렇게 기를 많이 쏟아내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게 자기 속에서 너무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쏟아나와서 아니 그런 거 꼭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서머셋 모험 이런 분들은요 90살 넘어서까지 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조지 오웰도 좀 일찍 돌아가셨고 예. 뭐 누구죠? 까미 같은 분도 40대 중반에 이제 죽었는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일찍들 그 천재성을 발휘하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불꽃이 오래 안 타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워요. 이거 네. 예, 그러다가 저도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오래오래 길게. 예. 네, 그래서 이 작품은요, 세계적으로 많이, 예, 이렇게 좀 번안이 되기도 했는데, 영화로도 또 많이 각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1945년 영화도 있고요. 뭐, 최근에 찾아보니까 2010년 영화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네, 줄거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870년 보불전쟁 때 프러시아 군에게 점령당한 도시를 떠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마차에는 10명의 프랑스인들이 타고 있습니다. 술 도매상을 하는 부부가 있고요. 공장을 운영하는 퇴역 장교 부부, 부동산을 소유한 백작 부부, 그리고 수녀 2명과 자칭 민주주의자 1명이 여기에 타고 있고요. 여기에 아주 통통한 매력을 가진 매춘부 엘리자베스가 동승을 합니다. 그녀는 비갯덩어리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 작품에서 가장 아름답고 상냥하고 숭고한 마음을 가진 유일한 인물입니다. 평소라면 잘나고 고귀하고 성스러운 인간들이어서 옷자락도 스치고 싶어 하지 않을 테지만 엘리자베스가 가져온 음식으로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이 이제 비갯덩어리를 동행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어느 여관에 잠시 멈추게 됐는데 거기에 있는 프러시아 장교가 그녀와 하룻밤을 지내게 해주면 통행증을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제 비갯덩어리는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거절을 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나머지 9명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프러시아 장교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그녀를 종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갯덩어리가 그를 허락하지 않으면 전쟁의 참화를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위기감은 수녀들조차 하나님의 뜻을 핑계로 그녀가 장교를 찾아가도록 권고하게 이릅니다. 그러나 비갯덩어리의 희생으로 그들이 자유를 찾아서 마침내 떠나게 되었을 때 감사의 인사나 위로는커녕 그녀와 눈을 맞추는 이조차 없습니다. 야, 네. 너무 이게 비열하네요. 네, 네. 이게 우리들의,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걸 읽으면요. 좋은 문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읽었을 때, 혹시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반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특히 우리나라의 지금 이번 탄핵 사태니 이런 지금 요즘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한번 비갯덩어리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한번 또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매춘부가 뭐 쭈쭈빵빵 막 늘씬한 이런 미녀가 아니라요. 아주 작고 통통하고 근데 생명력이 아주 충만한 그런 여인으로 나와요. 근데 오죽하면 비갯덩어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 아주 친절하고 상냥하고 이제 그런 남성들이 아주 좋아하는 매력을 많이 가진 친구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게 민주주의자라는 말이 나와요. 자칭 청춘과 재산을 다 바쳤어요. 부잣집 아들이긴 했는데 청춘과 재산을 다 바치고 그 다음에 바라는 건 뭐죠? 내가 이제 한 자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도지사 이런 거. 근데 그 자리를 차지를 못한 실패한 민주주의자입니다. 출세에. 그런 코르 뉴데라는 청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녀님들이 별로 안 이쁘게 나와요. 늙은 곰보에 잔뜩 있는 늙은 수녀님하고 병색이 짙은 예, 좀 뭔가 복선이 깔려 있는 겁니다. 네. 아, 네. 추악한. 네, 그런 어떤 모습들을 좀 예. 잘 드러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포도주 도매상 부부가 있는데 아주 남자가 익살꾼이면서 이제 그 술 도매상 하면서 다 속이고 질이 안 좋은 술을 파는 그런. 그리고 점원에서 사장으로 이렇게 아주 그냥 급속도로 성공한 이런 사람입니다. 저쪽에서는 자본가의 어떤 상징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퇴역 장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도 경제력으로도 굉장히 세력가이고요.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백작 부부, 아주 신분도 고귀하고 재산도 많고 이런 백작 부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9명이 엘리자베스와 함께 동승을 한 거죠. 근데 아침에 갑자기 이제 10명이 이 사륜 마차를 타고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피난을 가는 거잖아요. 급하게. 또 거기에 가러 이제 나왔는데 음식 같은 걸 준비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배가 고픈데 엘리자베스가 이제 상냥하게 닭고기하고 빵하고 이런 걸 한 바구니를 이렇게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근데 사실 피난 갈 때 나 먹기도 바쁜데 이 착한 아가씨는 다 나눠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때 같으면 매춘부가 준 거는 손도 대기 싫을 텐데 자기네가 배가 고프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인은 누구보다 생각이 깊으시군요. 이런 판국에 은혜를 베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죠. 이렇게 하면서 엘리자베스의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다가 이제 그 어느 여관을 도착을 했는데 프러시아 장교가 네 하룻밤 자자라고 이제 이렇게 엘리자베스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엘리자베스는 비록 내가 그런 직업을 가지고는 있지만 프러시아 장교는 결국 적군의 장교잖아요. 거기다가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자기가 돈을 받고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그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싫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프러시아 장교가 그래 그럼 너희들 아무도 못 가 하고선 발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영화 속 한 장면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엘리자베스를 괘씸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부인들이요. 여자들 셋이 이제 부부 동반으로 탄 팀이 세 팀이기 때문에 여자들이요. 그 유부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사내하고나 그 짓을 하는 것이 그 갈보 계집의 직업이고 보면 이 남자는 좋고 저 남자는 싫다 하며 가릴 권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들을 궁지에서 빼내줘야 하는 이 마당에 얌전을 빼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갈보년이. 나는 그 장교가 퍽 점잖다고 생각해요. 아마 오랫동안 여자가 아쉬웠을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 세 사람이 더 마음에 있었겠죠. 그런데도 우리들을 다 젖혀놓고 그 계집으로 만족하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남편이 있는 부인을 존경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 그만이죠. 병정들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겁탈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결국 뭐죠? 엘리자베스를 비하하고 심지어 프러시아 장교를 지지하고 옹호하고 있어. 자기들을 겁탈하지 않고 대신에 그냥 엘리자베스 하나로 만족하겠다는 게 얼마나 훌륭한 신사도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인데 북한 김정은이 지지율이 70% 나왔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래요. 그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러고 지금 또 무슨 생각이 나냐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누님 하고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이 탄핵되고 하는데 다 도망가가지고 숨어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건 너무 이게 비열하고 제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자의 적은 여자이기도 하고 또 남자가 정말 남자이고 기사도여야 할 때 다 도망가서 어딘가 없고 지금 우리나라 실정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왔을 때 근데 자꾸 읽으면서 저는 그런 게 돼요. 만약에 이 상황이 나라면 나도 이 부인들 중 하나라면 난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 이제 그렇죠? 남자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실 텐데요. 우리 대표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9명이요. 엘리자베스를 싫다고 나는 프러시아 장교한테는 안 갈 거야 라고 싫다고 거절하는데 종용하고 협박하고 회유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책에요. 분명하게 이런 대사가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말이 나와.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전부 다 자기네들의 어떤 자유를 위해서 엘리자베스를 희생시키도록 몰아갑니다. 그러면서 부인들은요, 여자의 마음을 돌리도록 해야지요. 그 짓이 직업인데 이 사내는 좋고 저 사내는 싫다고요? 그러면서 수녀님한테 이렇게 수녀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동기만 순수하다면 하나님도 온갖 수단과 행위를 용납해 주시겠지요, 수녀님? 하고 물어보니까 수녀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요. 그걸 누가 의심할 수 있겠어요. 행위는 비난받더라도 그걸 하게 한 동기는 가치 있는 경우는 흔하죠. 이렇게 결국 뭐죠? 우리를 9명의 사람을 자유를 향해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엘리자베스 너는 프러시아 장교 품으로 가거라 라고 수녀들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수녀들이 장녀구만요. 그랬더니 백작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대표님께서. 이봐, 그 장교가 말이야, 자기 나라에서는 볼 수도 없는 예쁜 여자를 맛봤다고 자랑하지 않겠어?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서 거의 뭐 정말 손으로는 안 밀지만 등을 떠밉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엘리자베스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희생을 하는 거죠. 내가 희생함으로써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면은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정말 울며 프러시아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데 기다리는 동안이요. 그 상황을 아는 동안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잘 되고 있나요? 하니까 안심하세요.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여자들도 아유 불쌍한 계집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남자들 이런 농담을 합니다. 대표님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놈이 그 짓으로 그녀를 죽이지는 말아야 할 텐데. 이거 아주 음담패설이죠.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술잔을 들어서 축배를 들자고 합니다. 야, 이거 이게 인간이에요. 네. 네. 참,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희생하고 있는 동안에 아래서는 정말 축제가 벌어지고 이런 상황을 지금 잘 그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마침 그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다음에 그 프러시아 장교가 이제 이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다시 마차에 타게 됐어요. 떠나는데 그 닭고기와 그 음식 바구니를 나눠 먹을 때는 아우 정말 친절한 부인이세요.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의 집 옆에 앉지 않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네. 그리고 배가 고프고 정말 배가 고프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누구 하나 엘리자베스를 위로하거나 고맙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대표님께서? 누구 하나 그녀를 쳐다보거나 생각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를 희생시키고 나서 이젠 더럽고 쓸모없는 물건처럼 그녀를 내던져버린 이 점잖은 무리들의 멸시 속에 자기 자신이 빠져있음을 느꼈다. 그러자 이자들이 굶주린 이리떼같이 먹어치워버린 음식들이 그득히 담겨있던 커다란 자기의 바구니, 젤리를 바른 번지르르한 2마리의 닭이며 파이들이 생각났다. 그리고 세게 잡아당겨서 툭 끊어진 끈처럼 갑자기 분노가 사라지더니 곧 울음이 터져나올 것 같았다. 기를 쓰며 온몸에 힘을 주어 어린애처럼 우유를 삼켰으나 눈물이 솟아나와 눈시울을 적시더니 양쪽 밤 위로 천천히 흘러내렸다. 백작 부인이 알아차리고 손짓으로 남편에게 알렸다. 그는 그게 어떻단 말이야. 내 잘못은 아니야 하고 하듯 어깨를 으쓱 올렸다. 부인은 소리 없이 승리의 미소를 띠고 중얼거렸다. 부끄러워서 우는 거야. 두 수녀는 먹다 남은 소시지를 종이에 꾸려 싸더니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 계란을 다 먹은 민주주의자는 재미있는 희극이라고도 보고 난 듯이 미소를 띠고서 마르세예즈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네, 이게 지금 엘리자베스를 희생시키고 나서 다시 자유를 향해 달리는 마차 속의 인간들의 구역질 나는 군상입니다. 모습들입니다. 네. 이렇게 정말 아무도 더럽고 쓸모없는 물건처럼 엘리자베스를 취급하는데요. 이거 봐, 너처럼 이쁜 여자, 프러시아 장교가 자랑할 거 아니야. 이렇게 했던 백작은 내 잘못은 아니야 라고, 그쵸? 어깨만 으쓱 한번 올려다 내리고. 이 수녀들은
자신들이 등을 떠밀었으면서 그렇죠? 예, 그냥 소세지 먹느라고 정신이 없고요. 그러면서 민주주의자라는 사람 이 사내는 희극을 마치 비극도 아니에요. 희극을 보듯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 마르세이즈는 프랑스 국가 애국가죠, 국가죠. 예, 국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휘파람을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자베스를 희생시키고 경멸하고 그 엘리자베스는 이제 비참함에 떨어져 버리는 상황입니다. 참 끔찍하죠. 이게 우리 인간의 어떤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참 재미있는 게요. 여기서 민주주의자의 위선을 고발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작가가요. 엘리자베스를 등 떠밀 때 이 코르니데는요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시종일관 떨어져서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자라는 사람이요. 그렇게 하고 마침내 그녀가 그 장교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래서 아까 그 사람들이 축배를 들 때 잘난 척, 자신은 깨끗한 척, 아무 죄도 없고 무죄한 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님? 시종일관 여러분은 모두 치욕적인 짓을 했어. 네, 이렇게. 야. 자기는 정말 무죄하다고 순수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말을 듣고요, 아까 그 술 파는 포도주상, 그 사람이 막 깔깔대고 웃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림의 떡이란 말이지, 그림의 떡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요. 그 첫날 도착했을 때 프러시아 장교가 하룻밤 자자고 이제 그걸 거절하고 나온 엘리자베스에게 문꼬를 잡고 조릅니다. 하룻밤 자자고요. 이 민주주의자들 이봐 정말 바보군, 이게 무슨 큰일이라고 그래 하면서,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는 문고리 안 열어주면서 안 돼요, 그런 짓도 할 때가 따로 있어요, 이런 데선 부끄러운 짓이란 말이에요 하고 거절을 해요. 이거를 문구멍으로 그 루아조라는 포도주상이 그걸 다 봤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이제 사람들 다 깔깔거리고 이제 웃고 이 사람을 비웃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그러니까 이랬던 사람이 자신은 이제 이 여자를 취할 수 없으니까 아까 그 희극을 보듯이 미소를 지으면서 웃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프랑스의 국가인 마르세이즈, 이게 마르세이즈는요 1792년에 프랑스 혁명 당시에 오스트리아하고 선전포고를 했을 때 군 출장 갑니다.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7절까지인가가 있는데요. 이게 1절만 한번 제가 좀 담아왔는데, 피 묻은 깃발을 올렸다. 처자식의 목을 베러 턱밑까지 쳐들어오고 있다. 적이. 그래서 무장하라 시민들이여, 대오를 갖춰라. 적들의 더러운 피로 고랑을 적시자. 온통 피바다입니다. 프랑스 국가가요. 뭐 남의 나라 국가가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코르니데가요.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나라 그 혁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 애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노래 대신에 우리도 뭔가 혁명가로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 잠시 후에 얘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코르니데 민주주의자라는 그런 위선 덩어리가 휘파람을 부는 중에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는 악착스럽게 이 복수심에 차고 단조로운 휘파람을 내리불고 있었다. 비계덩어리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이따금 억누르지 못하고 터져나오는 흐느낌이 노랫가락과 노랫가락 사이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이 노래 휘파람 속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자부하는 이 혁명가, 그쵸? 이 노래 사이사이에 우리 희생된 엘리자베스 비계덩어리의 울음소리가 섞여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품이 끝이 납니다. 어떠세요? 참 인간인 게 부끄럽지 않나요? 이럴 때? 진짜, 아니 대한민국에 지금 이게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게 뭐 국정원이 뭐 댓글 뭐 4만 개인가 이렇게 저기 그 했다고 뭐 그 얘기 저도 이제 하려고 해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번에요, 어저께인가요? 제가 이거 날짜가 어제였나요? 25일 날, 며칠 됐군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애국가를 부를까요? 여러분 지루하시죠? 애국가를 부를까요? 애국가를 지루할 때 부릅니까? 뭐 그것도 저는 마음에 안 들지만, 애국가를 부를까 했더니 사람들이 아니요 해가지고 전당대회에서 안 불렀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의 뉴스가 됐었어요, 얼마 전에.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잠깐 말했지만 피를 좋아하는, 혁명을 좋아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애국가를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바꾸자는 얘기가 수없이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뭐
근데 이 노래 가만히 보시면요, 그 죽음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앞서서 나가니 누가 죽은 사람이 산자여 따르라죠. 이건 역시 죽음과 피해 혁명에 대한 예찬입니다. 이런 노래를 나라의 한 나라의 국가로 부르자고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예. 네, 애국가 뭐 지금 집권 여당 아닙니까? 여당에서 애국가를 심심하면 부르자라고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싫다고 이렇게 하고 이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아이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지금 집권 여당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나라를 빼앗긴 거죠. 이거는 네. 사상과 이념이 다른 게 아니고 네. 이거는 대한민국을 뺏긴 겁니다. 왜냐면 애국가 부르고 다 하는데 뭐 복지를 조금 더 할 거냐 더 할 거냐 뭐 국방을 더 중요시 할 거냐 뭐 이런 진로의 차이 같은 거는 이건 뭐 정권이 교체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거는 애국가를 안 부르겠다는 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기 거죠.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거는 국가를 지금 우리나라를 뺏긴 겁니다. 그러니까 내조국을 뺏긴 거죠. 우리나라는요, 그 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지지하고 지키려는 국민들과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없애려는 국민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지금 나눠져 있는 거. 이건 여러분들께서 정말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 예.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의 추한 민낯을 우리 이 무파상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반추해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죠. 예, 한번 얘기해 주세요. 국정은 대북 댓글 때문에 네. 대통령이 탄핵됐다 했는데 사이버 사령부가 방어 댓글로 이 하도 그 공작이 북한에서 공작이 들어오고 하니까 댓글을 4만 개를 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그런데 와 드루킹은 댓글 조작이 9,971만 개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불구속이 됐고 특검이 종료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불구속되고 특검 종료되기 전에 민주당에서 뭐 정치 특검이다부터 네. 해가지고 협박을 어마어마하게 공개적으로 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이 사법부에 돼가지고 증거대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협박을 하죠? 네. 법위에 군림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집권 2년차에 지금 일자리 창출이 박근혜 대통령 때가 50만 5천 개였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5천 개입니다. 네, 근데도 이 사람이 잘한다는 거죠. 아니 54조를 풀었다는데 네. 우리 회사에 직원 54조를 풀어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다 채용을 해도 일자리가 몇십만 개 났을 거고 예전에 4대강 22조 들어간다고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거 22조 100만 개 만들 수 있다고 했으면 네. 54조 같으면은 한 250만 개 정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네. 되는데 5천 개 만들었으면은 그 249만 5천 개의 일자리는 어디로 갔나요?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그 돈은 어디로 간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이 야 북한으로 갔다는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이 지금 해명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쌀도 지금 뭐 다 비었다고 창고마다 비었다고 하고요. 아니 쌀이 네. 그때 전주 MBC에서 이 쌀창고 1,000톤이 비었다고 네.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여기저기 지금 쌀이 비었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 폭동하고 있잖아요, 쌀값이. 네. 쌀값이 왜 그래 폭등하죠? 그러면 쌀을 방출해가지고 쌀값을 떨어뜨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방출할 쌀이 없는 거죠. 예.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또 삼성 대통령 비하를 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은 네, 비하한 거는 자기들. 표현의 자유, 쥐박이 뭐 쥐 그림 그려놓고 쥐박이 다 꺼내 그거 다 표현의 자유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저열한 자기들은 비난인데 체포 고소 고발 못하게끔 표현의 자유가 이랬어요. 네. 그리고 삼성 인도 준공식에 참석은 오케이. 네, 자기들이 한 건 오케이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이재용 회장 부회장 만나고 이런 것은 묵시적 청탁, 뇌물죄 성립. 이게 다 성립했잖아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각 기업들한테 돈 내놓으라고 했어요. 저기 무슨 올림픽 한다고 돈 몇천억씩 내놓으라고 네. 가가지고 삥 뜯고 그거 다 했다고 그러고 또 뭘 했습니까? 삼성한테 일자리 만들라고 네, 또 네. 협박도 했고 그리고 삼성 인도 공장 그 준공식은 자기들이 뭐 초청하지 않았다고. 회장을 아니 그거 완전히 또라이들이지. 왜냐면 삼성이 인도에다 공장을 지어가지고 모디 총리도 초청하고 네, 네. 삼성이 주인인데 네. 청와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초청하지 않았다 이런 그때 초대받지도 않은 객이 내가 주인을 초대한 적 없노라 이렇게 말한 거죠. 어이 완전히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거죠. 지금 네. 정의와 평등 부르짖는 대민주화 평화란 명분으로
대한민국을 지금 무너뜨리는 네. 세력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 국제 정세를 거스르는 반미, 반일, 친북, 친중, 고용 불안, 뭐 물가 상승, 경제 침체, 군사력 약화 지금 이런 네. 대한민국을 지금 망가뜨리는 걸 하고 있는 거죠. 네. 과거 선배 세대의 희생을 지금 짓밟으면서 사리사욕, 친북에다가 친중까지 완전히 네, 지금 맞아요. 네. 완전 개막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하는 짓은 다 아름다운 짓, 그렇죠? 지금 예.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 자기가 하는 나는 좋고 너는 나쁘다, 나는 굿, 너는 bad, 그렇죠? 온통 지금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모파상이에요. 비계덩어리를 이제 보통 어떻게 인용을 해왔냐면요. 우리나라나 이제 보통 사회주의나 이제 그런 그 포스트 모더니즘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는 많은 분들은 대부분 부르주아,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그 포도주 도매상, 뭐 그쵸? 퇴역 장로, 예. 뭐 백작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부르주아 상류층 계급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상류층, 뭔가 가진 사람들의 위선, 도덕적 위선을 이건 고발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인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계급 간의 갈등을 부추겨 왔던 거죠. 예. 그런데 사실은요, 모든 문학은 어떤 이념 사상을 대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그리고 있는 거고, 인간의 한꺼풀 벗겨냈을 때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책을 읽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었을까? 내가 다행히 엘리자베스는 아니었지만 그 9명 중에 내가 하나였다면 나는 과연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밀어 넣었을까? 그렇지 않을 수 있었을까라고 한번 질문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럴 때 과연 나는 떳떳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자문해 볼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그 진짜로 나 이거 하면 할 이야기 많은 게 네. 보수 쪽에 뭐 전직 장관, 전직 차관, 뭐 전직 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아니 자기 있을 때 이게 나라 제대로 이렇게 무너질 때까지 뭐 했냐고. 자기 있을 때 치열하게 공부하고 치열하게 살고, 야 이거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자기가 욕을 먹더라도 열심히 하고 그랬으면 되는데 자기들이 있을 때는 공부 안 하고 내가 장관이요 해가지고 대충 뭐 명예만 차리고 돈만 월급 받아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딱 이게 나라 완전히 뺏기고 나니까는 그러니까는 뭐 어디 뭐 모임 가가지고 한탄하고 있고, 아니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때 잘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죠.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하여튼 이렇게 모순투성이, 그죠? 이런 위선과 가증과 모순, 막 이런 천박함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지금 인간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권력을 지금 다 가지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면서 이 대한민국이란 역마차를 타고 지금 낭떠러지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TMTU 문화운동이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각성인데요. Trust me, trust you 해서요.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남 탓하지 않는 것. 그죠?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 공짜 없다는 걸 아는 거, 그리고 자신의 자유와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지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이제 깨우쳐서 마음속에 담고요. 이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났을 때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깨어나라 개인이여, 정말 일어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여, 같이 한번 여러분과 외치고 싶습니다. 네. 그 국민 여러분, 진짜로 이게 대한민국이 옛날에 뭐 간디가 이런 이야기 했다고요. 철학 없는 정치는 망국의 지름길이다. 네, 맞습니다. 뭐 도덕 없는 뭐는 또 망국의 지름길 해가지고 뭐 한 7개 이야기 주겠던데, 지금 대한민국은 철학도 없어지고 도덕도 없어지고 학교에서 도덕 윤리 안 가르치나 보더라고요. 양심도 없어요. 양심도 없고 그 남이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자기 희생하고 헌신해가지고 하니까 자기가 성공하니까 뒤통수 치고 그냥 자기는 딴 데 가버리고 뭐 이런 케이스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금 대한민국의 선배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이만큼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키웠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가지고 박정희 지우기 하고 이승만 대통령 지우기 하고 뒤통수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다 갖다 버려야 된다는 그렇죠. 이야기인데. 지난번 제가 역삼각형 말씀드렸죠. 예, 예. 그런 것처럼. 그리고 뭐 온통 지금 집권이 2년 차가 되는데도 다 뭐가 잘못되고 하면 다 전 정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남 탓하고 앉아 있고요. 그렇죠? 아니 자기들이 실력이 좋으면 남이 잘못해도 네. 바로 잡아야지 그게 제대로 된 거. 전부 다 아니 지금 정권 잡은 지가 1년이 넘어가는데 일단 남 탓하고 있고 네. 그게 말이냐고. 아니 그러니까 54조를 썼는데 일자리가 5,000개밖에 안 나왔다고 하면 그게 남 탓이 아니잖아요. 자기 탓이잖아요. 그러면 어디다가 빼고 갔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좀 통계 네, 조작하려고 통계청장 갈아치우고. 그러게요. 네. 예. 그렇게 하니까 정권은 지금 그렇게 하고 앉아 있고 국민들은 전부 다 이제 뭐 복지하면서 공짜 바라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죠, 선택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하셨지만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왜 왕좌의 게임에서 또 윈터 위즈 커밍 한 것처럼 추위가 다가오고 있는데 어쩌나요, 우리 진짜. 걱정입니다. 윈터 이즈 커밍 순. 커밍 순 지금 오고 네,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온 이야기는 그 11월 중간 선거 이후부터는 그 엄청나게 이제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한국의 그 파카 열심히 사야겠군요. 그러게요. 이제 네. 책임질 일만 남았으니까 우리 그냥 이 악물고 모질게 하지만 우리가 선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같이 공동 책임을 지금 져야 하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시계 거꾸로 간다. 진짜 지금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 책을 사가지고 이 집에서 좀 찬찬히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송은 네. 남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멍 때리고 있어도 그냥 흘러 들을 수가 있는데 이 책을 봐야지 사람이 생각이 깊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드린 말씀 사실은 이 책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네. 여기 지금 227페이지에 보니까 이게 나오는 이야기인데 네. 이 책을 보고 자꾸 곱씹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러시아를 가보니까 네. 이 문화 수준 자체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그 미국하고 패권 전쟁을 했던 국가다 보니까 과거에. 군사력만 네. 센 게 아니라 네. 문화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게 지적 수준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뭐 한류를 수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 춤추고 뭐 노래하고 자극적인 것들 그런 현란한 것들 그런 것만 수출하고 있지 네, 네. 실제로 깊은 내용의 철학이 담긴 그렇죠. 철학서적이나 이런 서적들 이런 것들은 수출이 없죠.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 국민 모두가 좀 네. 해야 되고요. 내가 책 사볼 돈이 어딨나 하는데 커피 한 잔 5,000원, 6,000원 하는데 막 사본다고. 막 마시는데 이게 13,500원입니다. 13,500원이니까 책 좀 사가지고 대한민국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하고 아까 또 뭐 있었죠? 트러스트 미. 소설. 예. 이 책 좀 꼭 좀 사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가하고 이렇게 교감을 하는 거는 이 작품을 보고서 서로 이렇게 이 생각을 저 작가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알아들었다. 이게 교감하는 거지 방송만 봐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저희 방송 보시고요. 예. 제 책 사 보시고요. 거기서 제가 언급한 책들 또 그죠. 예. 찾아보시면서 우리가 그 TMTU, Trust Me, Trust You 개인의 각성을 완성하려면 같이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혹시 내가 틀린 것일까? 정말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일까? 모두가 외눈박이인 세상에서 두 눈 달린 괴물이 된 기분으로 이 시대를 산다. 훗날 그래도 한 사람 이 시대를 제대로 본 작가가 있었다고 기억되길 바란다. 내 이름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작가, 단 한 명의 소설가가 이 시절을 바로 보고 외롭게 견디었음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네. 여러분 외롭게 견디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책을 좀 많이 사주시는 게 이 대한민국 살리는 길입니다. 꼭 좀 많이 사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삼성이 방위산업을 포기한 이유 그 책도 좀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국방안보산업을 맞습니다. 저거 방산비리다 해가지고 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리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상대방 네. 이 소위 군인들을 숙청을 해요. 아, 그 숙청하는 작업에 이 방산 비리다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연말에 대한민국 방위산업 업체들은 재무제표 회계자료 그 방산 원가 자료까지 방사청에 다 내고 검사를 받기 때문에 네. 비리가 생길 틈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결함 때문에 생기는데 그거를 비리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잡아가면은 누가 그 방위산업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교통 신호가 잘못해서 신호를 고쳐야 되는데 그렇죠. 네. 대한민국은 사람만 자꾸 잡아간다는 거죠. 이 잘못된 근본 원인은 안 고치고 그게 국방안보 산업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철학적인 문제 전부 다 고질적인 병폐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3만 불이 되면 뭐합니까? 이 개돼지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고 맞습니다. 있는데 결국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뭐 작가가 또 이렇게 네. 뭐 우리 대표님께서 책 사라 하는 거 뭐 어떤 분이 그러셔 쪽팔리다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정말 세상에서 책 광고가 다 그 책 사세요잖아요. 예, 예. 책 쓰는 사람은 책 사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영화 만드는 사람은 내 영화 봐주세요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뭐 내가 옷을 만들면 옷 사세요라고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고 네. 책 사세요 말하는 게 이 책 좋습니다. 한번 보세요 말을 하는 게 그게 쪽팔리는 게 아니고 책을 안 보는 게 쪽팔리는 건데 맞습니다. 네. 책을 안 보면서 저기 태극기 백날 들고 나와가지고 아이 저놈의 자식들이 나쁜 놈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말하는 거에 파괴력이 안 실린다는 그리고 거죠. 결국 자본 싸움이거든요. 저쪽 이제 대형 출판사들에서는요 광고 어마어마하게 때립니다. 일간지 텔레비전 예. 뭐 광화문 한번 가보세요. 교보문고 앞에 막 전광판에다가 다들 광고해 놓잖아요. 예. 저희는 그런 돈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건 입으로 책 사주세요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저기 윈윈 미디어라고 이제 네. 우리가 언론사니까 네. 출판사를 아예 만들었어요. 네, 잘하셨어요. 네,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 지금 사전 예약 주문 받고 있습니다. 아, 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네. 많이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요즘에 이 방송 우리 작가님 방송 보면은 이게 잔잔한데 이게 잔잔한데 이게 우리가 세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파괴력이 더 큽니다.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뭐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네. 우리나라의 이런 위기가 국민의 정신적인 어떤 그 수준이랄까요? 예, 가치관의 부재 그리고 어떤 이런 도덕이나 어떤 인문 철학적인 교육의 부재 저는 거기에 기인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아까 우리 겨울이 온다고 했는데 겨울 동안 다음에 한 30년 후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사람의 정신이 성숙되는 거는 단 한 번에 안 됩니다. 예. 최소한 30년 우리가 30년 동안 지금 좌파에 완전히 점령돼가지고 이렇게 예. 몰락하는 줄 모르고 지금 당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제대로 된 정신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한 세대가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작업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 시작하지 않으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좀 지루하고 조금 어렵지만 같이 여러분들께서 즐겁게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런 자리 이렇게 좀 사실은 문학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렇게 우리가 직접 지금 너무 위험한 상황에서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글로벌 디펜스 성상호 대표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방송 저희가 저작권 포기하니까 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네. 여러분들 채널에 네.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그 유튜브 채널에 올리시고 그리고 광고는 좀 끝까지 봐주십시오. 그래야지 그나마 조금이나 경영에 도움이 되니까 진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 하도 이게 탄압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책 사주시는 거고 최대한 이 방송 많이 퍼뜨려 주시는 거. 하여튼 그게 하여튼 우리가 이 저작권 이런 거 포기하는 이유가 우리가 돈 벌려고 이 방송 하는 거 아니거든요. 공익 방송이니까 하여튼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우리가 드린 말씀 좀 그냥 가볍게 지나가지 마시고 꼭 좀 그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균의 선전포고 이렇게 모아 보시면 이제 오늘 했던 모파상의 그쵸 비계덩어리 지난번 했던 1984 차례차례 모이잖아요. 예. 여러분들의 어떤 서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저기 유튜브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오시면은 재생 목록이라고 있어요. 재생 목록 누르시면은 그 김균아의 네. 선전포고라고 아. 그 목록이 있으니까 네. 그거를 그냥 계속
그 틀어놓으시면은 계속 그 안에서 계속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 하나 거기 재생 목록 눌러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플레이 하시면은 그 안에서 계속 이 네네. 내용이 도니까 작업하실 때 그냥 라디오 듣는다 생각하시고 틀어놓으시면 됩니다. 예. 소음처럼 들리지 않을까 아니 걱정해서 아니 됩니다. 네. 이게 잘 때도 이 잘 때도 틀어놓고 주무시면은 이 머릿속에 이게 쏙쏙 들어오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돈 하다 보니까는 모든 가치를 네. 다 지금 잃어버리고 있고 그리고 나 요즘에 제일 그 가슴 아픈 게 그 옛날에는 내 꿈이 뭐니 하면 애들한테 물으면 아 저 대통령이요 뭐 네. 과학자요 나 소방관요 이런 이야기 했다면 요즘은 아 공무원 돼야죠 정말 싫어요 저는요. 구급 공무원 돼야죠 내가 저기 7급 공무원이었거든요 공무원 하다가 내가 때려치고 나온 겁니다 저는요 네. 이렇게 사람 만났을 때 저도 가끔 잘 묻거든요. 예. 나이가 있건 없건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묻다가 꿈이 시시한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 그럼 한 5분 10분이면 벌써 지루해져서 말하기 싫어요. 예. 그 꿈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 추운 겨울 대한민국을 지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인가? 어떤 저한테 정신으로. 꿈이 뭔가 꿈이 물어보고. 뭐예요? 저 대통령 되는 꿈이 날 저기 저 문재인 아저씨보다 대통령 하면 내가 더 잘할 것 같아 54조가 쏟아부으면은 네. 일자리 한 100만 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